네, 오랜만에 운동 영상인데, 제가 좀 할 일이 좀 요즘 많죠. 그래도, 어떻게 또 시간이 좀, 상황과 시간이 좀 돼서, 축구 월드컵 3차 예선, 어, 한국 홈 경기, 이라크와의 경기를 봤습니다. 그래도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글을 먼저 쓰고 정리를 하고, 영상을 한번, 어, 만들어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음, 홈 경기였고 용인 미르 경기장이죠. 어, 강등된 K리그 1에서 강등된 수원 삼성이 아마 홈 경기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장 상태는 조금씩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이제 그 중계 화면으로 본 거지만 좀 공이 좀 튀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잔디가 대체적으로 좀 괜찮더라고요. 고르게 좀 보이기도 하고 조금씩 튀긴 하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패스 질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 잔디가 워낙 그렇게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렇게 작살난 잔디보다는 일단 화면상으로는 괜찮아 고르게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씩 튀는 거는 계속 보였었고 일단은 전제하고 갈 거는 제가 요즘에 또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를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어, 뭐 예전에는 그냥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축구 유튜브 채널도 몇 개 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좀 지식을 나름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제 나름대로의 그냥 통찰과 아, 뭐랄까요, 뭐 지력 또는 지혜로 그냥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필요하다면 조금씩 검색을 해보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죠.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 첫 번째 경기는 이번 월드컵 경기 3차 예선에서는 첫 번째 경기는 어웨이 경기였죠. 요르단과의 경기. 이번엔 이라크. 지금 한국과 요르단과 이라크 이 세 팀이 이 지금 어, 조에서는 음, 가장 그래도 3파전이죠. 3파전이죠. 요즘에는 또 아시아 축구들이 중동도 그렇고 다들 뭐 동남아시아 축구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 어, 그 나름의 평준화가 좀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한국이 다르긴 하죠. 피파 랭킹도 높고 다르긴 하지만 요즘에는 좀 다르죠. 일정 결과 예선 경기를 한번 볼까요? 음, 음, 결과 일정인데 순위 이걸 봐야겠구나. 지금 한국이 B조에 속해 있고요. 오늘 이라크와의 경기 홈 경기 승리를 하면서 승점 10점이 됐습니다. 아직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이죠. 여기는 경기를 한 경기 지금 덜 치른 상태입니다. 이제 이 뒤에 아마 치르게 되겠죠. 거기는 다 중동 지역이니까 좀 시차가 다르긴 하겠죠. 아마 치를 것 같은데 곧 어, 요르단이 승점을 챙겨도 그러니까 승리로 해서 3점을 챙겨도 어, 최대 2위입니다. 2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랭크되어 있는 거는 이라크가 2위죠. 승점 7점으로. 한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오면서 승점 10점을 확보했고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3파전이기 때문에 이라크, 요르단을 좀 그래도 한 걸음 정도는 앞서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총 두 팀이 자동으로 진출하게 되고 나머지 3위 팀에서 뭔가 와일드 카드나 이번에 아시아도 8장 이상 아닌가요? 8.5장 아닌가요? 마지막 0.5장은 그 이제 와일드 카드 다른 대륙이랑 경쟁해야 되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 제가 그 요즘에 축구 많이 안 보니까 정보는 많이 없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이거 통찰하는 겁니다. 뭐 틀리면은 만약에 영상 보시면 바로 잡아주세요. 다른 조 경기도 한번 보면 어,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네요. 근데 골 득실이
여기가 막 중국 7대 0인가 이기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득실 자체가 14네요. 우리는 5인데 다른 조도 보면은 득실이 막 2, 2, 1 이 정도인데 일본만 지금 C조에서 좀 압도적인 승점을 그 득실차를 보여주고 있네요. 승점은 그래도 우리랑 같습니다. 북한도 지금 A조에 있고 A조는 우즈벡과 이란 그 다음에 네 팀 정도겠죠. 네 팀 정도인데 북한도 조금 와일드카드로는 모르겠지만 좀 어려워 보이고 우즈벡, 이란 승점은 7점이고 이제 경기를 다들 치러야 되고 일본은 경기 오늘까지 치렀네요. 누구랑 했는지는 지금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렇게 4파전 정도가 되겠네요. 우즈벡이 일단은 어, 이란에 비해서는 이게 승자승인 것 같은데 지금 다 똑같거든요. 2승 1무, 득실 둘, 그다음에 승점 7이 다 같은데 이제 경기 마지막 이번 월드컵 예선 기간 동안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겠죠. 아직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4파전 정도고 와일드카드로 북한이 조금 더 분발을 하면 북한 치고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또 이게 깡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기술적으로 보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란, 우즈벡이 좀 더 높기는 하죠. 몇 단계, 두 단계 정도 이상 북한보다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제 투지나 이런 게 정신 상태가 좀 좋아서 그런 거지. 우리 비조를 보면 뭐 오만도 저번에 오만 경기는 좀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앞 경기 요르단 경기는 못 봤어요. 한번 보고 싶긴 해. 오늘 경기 보니까 제가 이 뒤에 이제 오늘 경기 본 거 제 나름대로 통찰해서 나눌 건데 정리해서 나눌 거지만 앞에 요르단 경기를 이기긴 했는데 황희찬, 엄지성 선수 다 부상당했죠. 그러면서 배준호 선수 들어오고 그때 오영규 선수가 오늘도 골을 넣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 경기에서도 골을 넣지 않았나요? 그죠? 이재성 선수 좀 컨디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안 좋아 보였는데 그래도 가장 고창급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 빠진 자리를 이제 후배들도 그렇고 팀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어시스트와 그다음에 득점까지 헤딩골 다이빙 헤딩골 너무 침투력도 좋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몸은 안 좋아 보였어요. 확실히 몸은 안 좋아 보였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전술이에요. 전술인데 아직 4경기 아닌가요? 홍명보 감독 부임 후 4경기 아닌가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전술형 감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략가 스타일이 아니라 맨 매니지먼트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선수단을 이렇게 관리하고 장악하는 그걸로 이제 감독을 하는 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서 전술 수석 코치인가요? 그 사람이 외국계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붙어서 계속 뭐 어드바이스 하고 뭐 그다음에 계속 소통하면서 경기에 계속 흐름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좋았던 건 하나 뭐냐면 용병술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 왜냐면 오영기 선수 들어가고 그죠? 문선미 선수 이렇게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그 어, 역전골을 만든 거고 이재성 선수가 골을 그다음에 추가골을 넣은 거고 이게 색인 줄 알았는데 물론 이것도 있어요. 전술은 사실은 제가 뭐 축구인은 아니라서 논할 건 아니지만 전술적인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프로 선수 출신이 아니고 그냥 축구를 좀 좋아하고 지금은 축구를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축구를 아예 못했죠.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만 조금 한 거고 요즘에는 부상 이슈도 있어서 안 한 지는 사실 10년도 훨씬 넘었죠. 10년도 넘었는데 그렇다고 그 당시에 제가 뭐 이제 뭐 전술적으로 축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축구하는 수준이고 제 나름대로 이제 통찰을 해보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축구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그냥 그 나름대로만 하면 그래도 제가 봐도 전술은 없는 것 같아. 전술은 아직 4경기고 더 경기를 지켜봐서 만들어 가야겠. 아직 월드컵이 좀 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최종 월드컵 이번에는 48개국 진출 아닌가요? 북중미 월드컵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최하는 여기는 이제 피파가 중국이나 이런 중국은 또 인구수가 많잖아. 그래서 인도까지는 좀 안 되더라도 중국 어떻게든 좀 참여시키려고 개최국을 늘렸는데 지금 차이나 뭐 C조에서 꼴등이에요. 승점 하나도 없고요. 난리네요, 난리. 득실도 마이너스 10에 왜냐면 그때 일본한테 아마 6대0, 7대0 진 것 같고 3패예요. 인도네시아, 바레인 이렇게 비슷한 수준 팀이라고 하면 인도네시아가 언제 같은 팀인가? 인도네시아도 3무로 승점 3점인데 중국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축구 투자도 많이 한 나라잖아요. 응? 축구 투자도 많이 한 나라잖아. 응? 아니 인디아 바레인보다 아래 있으면은 여긴 정말 심각한데. 응? 여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시조는 지금 일본, 그다음에 좀 한참 뒤쳐져가지고 호주와 사우디, 그다음에 바레인도 경합, 인디아까지도, 인디아랜다, 인도네시아까지도 경합 과정에 좀 있네요. 2위 싸움 정도는. 일본은 좀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 같고, 한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걸음 정도는 3파전에서 앞서가는 것 같고, 이라크, 요르단 포함해서. 요르단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잡기도 했죠. 그죠? 뭐 알타마리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는 두 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는. 그리고 아직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된 홍 감독인 걸 감안하면, 근데 저는 사실은 한국 축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축구가 어, 뭐 제시마시나 뭐 이런 감독도 지금 컨택이 있었는데, 좀 전술가형 감독을, 그러니까 세계 축구 트렌드, 흐름, 유럽 축구죠. 대부분 다 유럽 축구잖아. 메이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감독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굉장히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제시마 씨랑 컨택이 됐는데, 이게 어떤 앞에 클린스만이 위약금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자본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결국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단 말이죠. 저 역시도 뭐 다른 유튜브 뭐 박문성 채널이나 박문성 씨가 특히 더 이번에 박주호 해설위원이랑 같이 그 청문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일들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저 역시도 아닌, 왜냐면 과정이 엉망이었잖아. 과정이 그러니까 공정하지도 않았고, 음, 좋지가 않았잖아. 항상 우리 그 축구계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 여전히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빚을 조금 지더라도 예산을 조금 이제 좀 잘 다시 음, 수정하면서 그 빚을 메꾸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도 축구협회 그 예산이 1,0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제가 천억 좀 넘나? 1,200~3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니란 말이야. 좀 이렇게 자금 운영을 잘하면 빚을 내서라도 좋은 감독을 데리고 와서, 왜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 뭐 꼭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마지막 월드컵이 되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래도 멤버가 괜찮잖아. 수비, 미드필더, 공격진에 그래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에서 16강, 그래 잘했어. 운도 좀 따라주고 벤투호도 선수들과 똘똘 뭉쳐서 잘했어. 그런데 그럼 8강, 4강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16강 겨우 진출하고 탈락하고 이런 팀이 될 거야? 아니에요. 제가 전술 잘 모르겠지만 봐도 이라크랑 요르단이랑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 이번 월드컵에서 예선에서 하고 본선 가서 우리 그 세계적인 팀들, 유럽 팀들, 뭐 남미의 좋은 팀들, 브라질도 만날 수도 있고, 한 한계를 보인다니까. 한계를 보인다니까. 이 이상 전술을 못 만들어 나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술 코치가 얼마나 뭐 무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팀이 그래도 뭐 10경기 이상은 치러야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시간을 좀 더 준다고 하면 그렇잖아. 그래도 지금까지 경기 결과가 괜찮아.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아시아 무대에서 끝낼 거야? 맨날 본선 진출 뭐 11회, 12회 뭐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임 과정에서도 여전히 고질적인, 음? 후진적인, 그죠? 고질적이고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 과정이었고, 선임이 되는 그 결과물 내는 것도 그랬고, 그러니까 청문회하고 국민들 들고 일어나서 문체부에서 이거를 이제 적극 조사하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가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또 다시 어, 그 청문회인가요? 청문회 과정이 있어서 이번엔 좀 뭔가 많이 좀 증거로서 나오고, 왜냐면 그때 자료 제출도 많이 안 했잖아. 정몽규나 축구협회 측에서. 음?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픽션 넣어보면은, 제가 그냥 좀 상상을 해보면, 제가 축구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손흥민 선수도 제 생각에는 홍명보 감독이랑 조금 뭐가 안 좋아.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한국 축구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월드컵 마지막인데, 그래도 좀 유럽에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유럽 축구를 좀 선진 축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코칭 스텝, 그 팀이 오기를 더 바랬을 것 같아. 어? 그냥 우리 좀 쉽게 표현해 봅시다. 꼰대 축구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은 원치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이제까지 행보나 그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 어떤 인격 같은 걸 보면 부상이었어도 왔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가도 홍명보 감독이랑 좀 좋지 않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밑에 라인들, 뭐 이제 김민재 선수 라인이죠. 황인범, 황희찬, 96 라인인가요? 거기가? 그 라인 선수들로는 좀 뭔가 어, 그 밑에 강인 선수도 그렇겠죠. 좀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랑 으쌰으쌰 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손흥민 선수 혼자 약간 표현을 하자면 삔또 나간 느낌? 삔또 나간 느낌?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도 부상이었지만 올 수 있지만 일부러 한번 쉬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무리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가봐야 또 홍 감독이랑, 그죠?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요즘에 뭐 축구 많이 보지도 않았고 없어요. 근데 제 느낌이에요. 그냥 이거는. 음?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가설이나 상상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망상까지는 아니고, 내가 굳이 나쁘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한국 축구에 대해서. 근데 그런 심리나 이런 여러 가지 기류 상황들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음, 다른 내용 제가 글로도 좀 정리를 했는데, 어, 한국이 3대2로 승리를 했는데 마지막 추가 시간에 그 추격골은 좀 아쉬웠다.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이승우 선수를 조금 어, 대표팀에 그래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리가 없는 거죠. 워낙 그 무슨 거기가 섀도우 스트라이커 자리인가요? 뭐라고 해야 돼? 펄스 나인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 지금 모르겠어요. 요즘 용어를 잘 몰라서. 하여튼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뭐 이재성 선수 워낙 뭐 화려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오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잖아. 1골 1어시스트가 정말 적재적소에 알짜배기로 아주 필요한 어,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뭐 이강인 선수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또 다른 뭐 사이드 쪽, 오른쪽 사이드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엄지성 선수 이번에 부상했었고, 또 황희찬 선수를 약간 또 그 위치에 쓴 적도 있더라고요. 홍명보 감독은. 음, 그리고 뭐 홍현석, 그다음에 이번에 활약 괜찮았게, 오늘 경기는 좀 아쉬웠지만 배준호 선수 아직 어려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래도 가진 재능은 분명히 있는 선수다. 그렇게 보였고, 이동경 선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부상 선수들이 줄줄이 나왔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엄지성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좀 대체 발탁으로 문선민 선수와 이승우 선수가 간 거잖아. 근데 좋았던 게 그 선수들을 썼잖아. 다음 경기를 위해서 가능성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3대1이 됐을 때 한 경기 추가 시간까지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이상인가요? 남았을 때 이승우 선수를 투입했잖아. 문선민 선수는 덕을 받고, 이승우 선수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약간 흥분하는 느낌? 흥분하는 느낌? 근데 간절하잖아. 그거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조금 아쉬웠다. 근데 그 홍 감독이 그렇게 선수를 배려하고 또 팀 전체를 생각해서 그렇게 쓴 부분은, 용병술 같은 거는 그래도 그 정도면은 월드컵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게 전술이나 세계적인 축구 트렌드에 따라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고민이 많을 거야. 그래서 약간 외국인 그 전술 코치를 아마 이번에 선임한 것 같고, 그 코치가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그 뭔가 데이터 가지고 자료 검토해가지고 계속 어드바이스 해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카메라로 봤는데, 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을 교체를 많이 했잖아요. 홍영석 선수도 들어가고,
백승호 선수까지 들어갔죠. 심지어 멀리서 왔으니까 경기를 뛰게 해줘야지. 그래서 10분 정도 뭐 평균이란다. 그래도 10분 정도 그 내외로 뛴 것 같아요. 10분 외 한 10 몇 분 뛴 것 같아. 그죠? 추가 시간까지 다 합치면은. 그래서 뭐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써봤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직력이 그렇지 않아도 완성된 팀이 아닌데 좀 무너졌을 거야.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 그 코너킥에서 실점을 했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하지만 일단 지진 않았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랬습니다. 음. 근데 그게 벤투는 그게 조금 자기의 어떤 주관이 강했잖아요. 소신이 강했잖아요. 잘 그렇게 안 바꿨잖아, 선수들을. 근데 그게 맞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실점을 하게 되면은 물론 상대 팀들도 다 이 선수들은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와서 좀 조직력이 무너져서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하긴 하겠지만 어, 좀 약간 그들의 입장에서는 빌미를 준 거지. 빌미를 준 거지. 약점은 노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경기 빌미뿐만 아니라 오늘 경기가 데이터로 되기 때문에 다음 경기 원정 가서도 타팀이랑 원정 가서 제가 하는 걸로 다음 경기는 알고 있는데, 두 경기는 다 원정 아닌가? 응? 거기 가서 만약에 중동 원정 하게 되면은 모른다는 거지. 거기서 전술 분석 코치나 그런 팀이 그런 분석관이 있으면은 제대로 분석하면은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전술 좀 아쉬웠다고 제가 기록을 했고, 용병술은 좋았다. 그죠?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죠. 음. 홍명호 감독은 전술 지략가형 감독보다는 맨 매니지먼트형 감독이다. 아직 부임한 지 4경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전술이 없어. 왜 없냐? 아시아 축구에서는 어떻게든 선수빨이 있기 때문에 비빌 수가 있어. 선수들 능력치가 있잖아. 네임드도 있고 아시아 무대에서는. 근데 이게 세계적인 무대 월드컵으로 가면은 웬만한 유로팀 만나면은, 뭐 요즘엔 축구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프랑스나 이런 팀까지 갈 것도 없이 당연히 뭐 네덜란드한테도 안 될 거고, 그죠? 그 아래 단계 팀한테도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 요즘 폴란드가 잘하나? 음, 요즘 어느 축구가 잘해요? 그러니까 네임드가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뭐 네덜란드, 영국, 잉글랜드죠. 잉글랜드로 나오죠. 올림픽은 영국이 나올 때가 있지만 축구는 잉글랜드로 나오죠. 월드컵에선. 이런 팀한테는 어렵다고 보고요. 안 돼요. 그들에게 선수들 네임드도 전체적인 뭐 연봉값으로도 평균치로도 안 되겠지만 전술이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답답한 거지. 그 마음도 이해가 가. 근데 다른 선수들은 좀 나름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거고, 손흥민 선수는 제 느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삔또 나간 느낌. 주장으로서 세계 축구에서 가장 그래도 오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홍명보 감독이랑 사적으로 감정이 좀 안 좋은 것도 있는 건지, 플러스 자기가 세계 축구의 흐름을 이 한국 선수 중에, 한국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뭐 해버지라고 하는 박지성 전 선수 정도, 이영표 이런 사람 정도만 조금 더 알고 있겠죠. 특히 이제 박지성 선수는 외국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축구 관련 뭐 교육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엠버서도 맨유에서 활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박지성, 손흥민 선수 정도 말고는 그렇게 세계 축구 트렌드를 많이 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중에서 대표팀에 있는 사람은 박지성 선수가 아니고 손흥민 선수니까 또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 자기 눈에는 너무 보이는 거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맨날 16강 간당 간이 많이, 운이 좋아 간이 많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이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린 선수들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어린 선수들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응? 이명재 선수는 제가 몰랐는데 울산현대 지금 울산 HD 소속인데 어린 선수는 아니더라고요. 93년생이면은 손흥민 선수 나이대잖아요. 이재성, 손흥민이 92년생으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이명재 선수가 93인데 이명재 선수 오늘 좋았습니다. 네, 그거는 개인 전술이죠. 그 크로스 올라가서 이재성 선수가 또 부지런히, 또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같지만 부지런히 또 잘 다이빙 헤딩으로 공간 침투해서 따먹었죠. 제대로 다이빙 헤딩해서 방향도 잘 틀어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라크 선수의 첫 번째 골,
그 바이스클 킥, 뭐 오바이드 킥이라고 해? 아니면 바이스클 킥이라고 그래. 요즘 축구를 안 보니까. 그 과정도 좋았고, 그 다음에 어, 이라크 요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수,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교체 투입돼서 온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잘 휘짓고 다니던데요. 그 선수가 보통 선수들이 못 보는 길을 봐요. 이강인 선수급은 아닌데, 솔직히 충분히 비빌 수 있겠던데요. 그런 드리블 돌파만으로는, 보면. 그리고 그 선수가 코너킥도 올리더라고요. 킥이 막 좋지는 않다고 저도 봤어요. 슈팅 때리는 걸 보고 저는 알았거든요. 킥이 막 좋은 건 아닌데, 전술상 근데 힘 빼고 잘 올리고 몇 번 위협적이었어요. 그 코너킥 같은 경우에 세트 플레이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추격골 3대2로 만들었던 그들의 두 번째 골 만들었을 때 추가 시간에 그 선수가 올렸던 거죠. 좋은 킥은 아닌데 딱 잘 붙여놓고 우리가 조직력으로 좀 흔들리고 세트 플레이 그 수비 조직력이 이제 교체 선수들로 인해서 흔들렸을 때 수비 라인을 교체한 건 아니지만 선수들이 좀 작은 선수들도 이승우 같은 선수, 작은 선수, 문선민 선수, 작은 선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하죠.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지만 그 선수가 조금 그 첫 번째 골 그 이라크 선수들 만들었을 때 그 선수가 드리블 돌파하는 거 보니까 남들이 안 보는 길을 보고 미세 컨트롤 같은 거, 미세 드리블 같은 게 다른 길을 찾아 들어가서 잘 발들을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런 게 좋았고,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 그 선수 이름 몰라요. 저 이름 모르는데 그 바이스클 킥 어떤 그 선수, 이 선수도 보면은 그게 역모션에 걸렸는데 또 그거를 붕 올라온 거를 자기가 위치 선정을 잘해서 결국에는 넣었죠. 그 조현우 선수가 맞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딩도 맞기 어려운데 바이스클 킥으로 불규칙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예지력을 쓸 수 없는 그 바로 이쪽으로 지나가긴 했는데 맞기 어렵습니다. 그건 조현 선수도 선방 능력, 세이빙 능력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용병술가 선수 능력으로 이긴 경기다라고 봤어요. 제가 아시아 리그에선 비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비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수석 코치 써가지고 외국인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인 것 같아.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오리지널 한국 사람은 아니고, 제가 듣기로도 아마 그래서 외국에서 직접 가서 스카우트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선임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이 직접 나선 걸로 있었고,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전략술, 그 다음에 지략 가지고는 월드컵에서 비빌 수가 없어요. 중위권 정도의 유럽 팀한테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응? 월드컵은 또 다른 무대잖아. 우리 선수들 네임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으로만 할 수 없잖아. 아니, 축구를 운으로 할 수 있나? 아니, 언제까지 운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음. 잔디도 용인 미르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3만 5천 명 정도 어텐던스 관중이 들어왔더라고요. 기록이 됐던데 제가 볼 때 한 4만 정도 아닐까? 빈자리도 좀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뭐 만석이라고 봐야죠. 어, 위치도 지금 평일이었고 오늘 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이제 화요일은 오늘 화요일이었죠. 그죠? 오늘 화요일이었는데 조금 날짜도 애매하긴 했지만 서울이었으면 만석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용인이기 때문에 거기 뭐 주차장 이슈도 있고 조금 해결했다고는 하는데 좀 그렇다면서요. 교통편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하고, 그죠? 그래서 빈 좌석이 좀 카메라 한번 비쳤었는데 그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빈 공간이 좀 보였습니다. 한 4만 몇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아니었을까. 빈자리가 좀 보였고 그게 3만 5천 명 정도가 이번에 관중 수가 측정이 됐더라고요. 음. 손흥민 선수, 어,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는데 오히려 유럽이랑 가까운 그 중동 쪽에서 그렇게 그래도 힘들죠. 비행기 탄다는 자체가 힘든데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 동아시아 쪽에서 뛰는 선수들은 역시차가 걸린 거였죠. 근데 이재성 선수나 유럽파 선수들은 그래도 그냥 역시차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컨디션은 많이 안 좋아 보였고 쉽지 않아. 거기서 갑자기 중동으로 유럽에서 독일에서 뛰고 있다고 해도 중동으로 좀 환경이 바뀌고 역시차 느낌이긴 하죠. 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좀 더 불리했다. 홈 경기이긴 하지만 이라크 선수들에 비해서 좀 불리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어.
이재성 선수 컨디션 나빠 보였다. 하지만 자기 인터뷰처럼 고참으로서 자기 역할을 성실히 해내더라. 결정적인 1골 1어시를 다 했고 문선민도 고참급이잖아요. 몸이 그래도 아직 완전히 죽어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옛날만큼은 아니었다. 그 느낌이. 국내에서 뛰는 선수잖아요. 그죠? 문선민 선수 국내에서 뛰지 않나요? 문선민 어디 전북현대 아닌가요? 네, 전북현대모터스 소속이고요. 92년생이면 손흥민 선수와 동갑이네요. 그러면 92년생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만 나이로 하잖아요. 그죠? 32살 정도 된 거잖아요. 그죠? 음? 만 32살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아직 근데 한창이네. 저는 한 30 중반인 줄 알았는데 30 초반이면 아직 한창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문선 선수 괜찮았고 그래서 그 용병술이 좀 괜찮았다. 홍명보 감독 표정은 계속 좋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 뭐 원래 무게를 잡는 스타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냥 그 축구협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심지어는 진짜 월드컵 못 나가더라도 그 김판곤 울산 HD 감독이 그 인터뷰도 했지만 못 나가면 책임질 거냐? 아니요, 바뀌어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 우리 월드컵 연속 진출 이거 기록 깨지더라도 좀 근데 혼나지 지금 양상으로 보면은 경기 결과들이 혼나지는 않을 것 같아. 진출은 할 것 같아. 워낙 선수들이 좋고 그죠? 한국 한국의 팬들도 이제 원정 경기나 원정 경기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홈 경기 할 때는 또 뭐 웬만한 유럽의 어, 메이저 뭐 프리미어리그 홈 관중들 그 그 팬심만큼이나 또 우리 대표팀엔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열기가 그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음, 진출 못할 것 같지는 않아. 최소 2위 이상으로 그냥 자동 진출은 한다. 월드까지 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아시아 무대에선 통한다니까. 선수빨도 있고. 아시아 무대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선수 일본 정도 제외하면 우리나라 같은 선수를 네임들을 보유한 국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손흥민급의 선수가 없고 이강인급의 선수도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 하면 그래도 메이저 팀 아닙니까? 그 정도에서 뛰는 선수가 없잖아. 음, 그죠? 리버풀에서 뛰고 있나요? 그 중앙 미드필더 보란치 보는 선수? 근데 이강인 선수는 거의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급이고 쿠보 선수도 잘하긴 하는데 제가 일본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한 경기 보긴 했거든요 이번에. 이게 일본이 뭐 7대 0도 나고 중국한테 뭐 좀 골을 지금 골득실이 말해주잖아요. 골을 다른 경기에서도 많이 넣는데 같이 맞대결 하면은 비빌 수는 있는 것 같아 솔직히. 그냥 그게 상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상성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나쁘면 3대1로 우리가 지거나 아니면 운이 좋으면 우리가 2대1로 이기거나 비기거나 뭐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그랬고 황희찬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좀 약간 아까 제가 정리할 때 조규성 선수도 좀 어렵다고 봤어요. 그게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관리를 해주고 축구 선수 전에 사람 만들어주고 이런 게 저는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품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타고나기를. 근데 아버지가 그게 항상 공부하시고 책 읽고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저 그분은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렇게 주변에서 관리해주는 게 중요해요. 관리해주면서 알아서 광고 다, 그러니까 그 스포테이먼트로서의 그죠? 활약 다 할 거 하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앞세대 선수가 안정환 선수였거든요. 안정환 선수 본인의 본업을 제대로 하고 뭐 광고 촬영도 하고 뭐 때로는 어 그죠? 뭐 모델도 쓰고 다 음? 제가 알기로 뭐 패션쇼도 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하면서도 그 선수가 다 자기 일은 잘 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MG 같은 느낌으로 조규성 선수가 원래 제가 그 선수가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그런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얼핏 듣기로도. 근데 좀 한번 그게 인스타그램 같은 게 사람 망치는 거야. 잘못하면은. 응? 맛이 간다니까 사람 뇌가. 심리학적, 뇌과학적으로 그 맛이 가요, 여러분. 그래서 덴마크에서도 지금 부상으로 좀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는 걸로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는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이번에 경기장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 표현이긴 하거든요. 스타일링 자체가.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신이요. 자세와 태도라는 그 정신이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대표팀 경기 오면은 겉멋든 플레이나 죄송해요. 이거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황희찬 선수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제가 본 대로만 얘기한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틀린 거 있을 텐데 좀 이렇게 겉멋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 그거는 제가 좀 실수를 인정하고 음, 정신이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축구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플레이, 많이 관중이나 이런 다른 축구 외적인 거에 좀 신경 쓰는 플레이. 손흥민 선수도 그래요. 근데 누가 그걸 관리해 준다? 아버지가.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아쉽습니다. 울버햄튼 정도에 뛰고 있으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게 1부 리그잖아요. 물론 챔피언십이 1부 리그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축구에 가장 앞장서 있다는 프리미어 리그의 1부 리그 격이잖아요. 그죠? 가장 오리지널 리그, 가장 상위 리그. 거기서 뛰고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요즘엔 조금 벤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안 본다고 하면서 조금씩 한 번씩 귀담아 듣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나눌 수 있네요.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는 걸로 흘겨 들어가지고 근데 좋지 않습니다. 대표팀만 오면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가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부상이 오는 것도 자기가 자기 플레이가 아니고 좀 힘이 들어가고 갑자기 다른 플레이를 급격하게 뭐 턴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많이 뒷근육을 많이 쓴다든지 그러니까 햄스트링도 많이 올라오고 부상도 잘 당하잖아요. 이번 부상은 조금 상당히 좀 거친 태클이 있었던 걸로 저는 하이라이트에서 보긴 봤었고 아무튼 그런 게 좀 아쉽다. 어. 오영규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이 사람의 이 턱이나 저는 이런 거 보고 그 뭐 남성 호르몬이나 혈기 같은 걸 보거든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예전부터 제가 유심히 봤던 건 뭐냐면 자세와 태도인데요. 그 나이답지 않은 뭔가 좀 눈치도 잘 보고 선배들한테 좀 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 선수가 혈기가 있어서 좀 흥분하는 게 좀 있긴 해요. 좀 이렇게 투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쪼코 자원으로 잘 쓰면 잘 키우면 될 것 같아. 이강인 선수랑 같은 나이죠. 근데 음, 혈기가 근데 그게 좋았던 게 골 넣을 땐 또 차분하게 잘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누구였죠? 앞에 선수가 누구였어? 교체한 선수가 둘 다 오시잖아. 근데 이렇게 이름이 잘 축구 요즘 안 보니까 오현규 오세훈이죠? 오세훈.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오세훈. 오세훈 선수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것 같아요. 각자의 장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혈기 있는 사람 치고는 또 골 넣을 순간에는 또 차분하더라고요. 그런 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혈기가 있어서 옐로 카드도 받았죠. 오는 경기에서. 잘 성장하면 예전부터 제가 봤던 선수긴 합니다. 어, 그리고 홍현서 선수도 제가 예전부터 봤던 선수인데 좀 아쉬워요. 좀 아쉽고. 음, 그렇습니다. 나름 근데 이안에 건강하시 유럽에서도 셀틱 갔다가 이제 좀 자리가 어려우니까 거기는 그 저거잖아요. 일본 선수들이 스트라이커도 잡고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 전에가 아마 토트넘 감독인 지금 포스테코글루가 일본 리그에서 뛰었고 호주 사람으로서 일본 리그에서 뛰었고 그 다음에 셀틱으로 가서 그렇게 자리 잡아놓고 해서 일본 선수들이 자리를 잡아서 아마 뛸 수가 없었기 때문에 KRC 헨크인가요? 벨기에 팀이죠. 예전에 홍현서 선수가 뛰었던 팀 말고 거기는 헨트고 여기는 헨크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잘 뛰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정상빈 그 선수는 요즘 뭐 잘하고 있나요? 미네소타 MLS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좋은 어린 자원들이 제가 예전부터 예상한 건데요. 우리가 학원 스포츠 뭐 이런 아카데미나 이런 것도 많이 잘 돼 있잖아요. 축구 열기가 좀 이렇게 열풍이 불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축구인들이 직업적으로 많이 해서 아이들도 그렇게 좋은 시스템 속에서 좀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축구 미래 자원들이거든요. 그 선수들이 이제 올라오는 때예요. 배준호, 그죠? 배준호 선수도 그걸 잘하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경기 좀 아쉬웠습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턴오버를 하기도 했었죠.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턴오버 한다는 걸. 너무 좋은 선수가 많지. 이승우 선수 좀 살아났으면 좋은 자원인데 좀 솔직히 아쉬웠고 또 흥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나중에 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에너지 폭발해서 뭐 팀을 위해서 더 전방 압박도 좀 하고 그런 건데 전술적인 전방 압박은 아니죠. 제가 전술 잘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자기가 그냥 거기서 불태우고 나의 존재감을 좀 그래도 전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을 무너뜨리면 안 되지. 제가 봤을 땐 조직을 그래도 무너뜨리는 그런 개인 플레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라이브로 소통하면 여러분 댓글도 보고 이렇게 할 텐데, 그죠? 제가 축구를 많이 안 봐서 자료는 많이 없어요. 조규성 얘기도 제가 이렇게 멘트를 남겼네요. 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축구 봤고 재밌게 본 건 아닌데 그래도 항상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잘 보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거를 해서 겸사겸사 운동 채널 요즘에 운동 저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밤 11시 반인데 제가 이따가 또 나가서 또 운동 잠깐 해야 돼요. 오늘 운동 못 해가지고 그래서 대신해서 축구 본 거 가지고 정리할 겸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라이브로도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이런 건 소통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저도 배우면서 제 나름대로의 통찰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예상으로는 이 흐름이면 다음 경기가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아시아 무대에서는 그래도 홍명보 감독 정도로 할 수 있어서 월드컵 진출은 1, 2 안에 자동 진출은 확보할 것 같다. 그러나 안 된다. 이번에 월드컵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래서는 안 된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제가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말이 안 되는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거다. 있는 거다. 그래서 안 된다.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도 청렴하거나 매끄럽지 못했다.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고 싶어요. 정리하면서 코멘트를 이렇게 남기고 진출은 하겠지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어차피 어쩔 수 없어. 시간은 이미 지났고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축구협회가 들어서서 새로운 감독이 다시 선임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이번에 준비 기간이 많이 없어서 외국인 감독을 만약에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죠? 아까 제가 말한 빚을 지금 축구협회 재정이 좀 좋지 않아서 클린스만 때문에 위약금 때문에 그게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 좋다. 빚을 내서라도 운영 자금을 좀 조정을 해서 땡기고 해서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 월드컵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말고 이번에 26년 월드컵이죠. 30년 월드컵을 봐야 된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좋은 어린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 축구처럼 축구협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월드컵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 축구협회의 어떤 개혁의 바람은 분명히 불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 윗선부터 시스템이 완전 바뀌어야 된다. 왜냐면 좋은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축구도 8강 이상의 성적을 볼 수 있는 팀이 된다. 아시아 축구지만 아시아 축구 지금 수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동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에도 뭐 신태용 감독도 박항서 감독은 지금 은퇴를 했지만 물러났지만 신태용 감독도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고 이게 동남아 축구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음. 근데 이번에 태국은 뭐 진출을 못했네. 어떻게 북한이나 뭐 키르기스탄은 이번에 그 아시안컵에서도 괜찮았죠. 그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베트남은 안 보이구나. 베트남 안 보이는구나. 중국은 또 진출해 있었고 3차 예선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아시아에서는 이대로 하면 진출은 한다. 그러나 월드컵에서는 안 된다. 그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뭐냐? 축구협회가 윗선부터 다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홍명보 감독은 그냥 월드컵 가지 말고 해임을 하고 제대로 된 감독을 그나마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감독 중에선 최대한 우리가 일을 해서 제대로 된 감독을 데리고 와서 이번 26년 월드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30년 월드컵을 봐야 된다. 그 감독으로 연임해서 못 가더라도 그런 빌드업을 쳐서 나가야지 우리 축구가 다르다. 어? 응? 우리 축구의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들이 하나씩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정효부터 뭐 남길 뭐예요? 아 이름을 모르겠어 내가. 응? 뭐 조성한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오곤 있는데 세계 축구로 보면은 아직도 떨어지는 건 맞잖아. 선수들은 한 명씩 네임드가 나오는데 이 감독 지도자에서는 아직 나오지 유럽 지도자도 한 명 나온 적이 없잖아. 응? 예전에 김은중 감독이 지금 수원 FC인데 잠깐 그 뭐 벨기에 이렇게 연수 가는 식으로 뭐 코치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뭐 그런 사례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럽에서 감독을 한 적은 없잖아. 어? 그래서 지도자는 외국인 감독을 그래도 트렌드에 맞추려면은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축구 흐름을 따라가려면 결국 트렌드긴 한데 저는 트렌드라는 용어를 잘 써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세계 축구여야 돼? 왜 우리 축구 하면 안 돼?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자국 감독을 계속 연임해서 쓰고 키우고 있잖아.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이 참 잘해요. 이런 건 배울 건 배워야지. 응? 근데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우리 지도자에서는 그런 급은 없으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그래도 유럽 축구가 좀 다른 건 사실이잖아. 응?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선진 축구를 그래도 일단은 배워야지. 어? 일본이 너무 여러 가지로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는 거죠. 항상 일본의 뭐 올림픽 어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다 모든 종목이 보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스포츠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사회, 문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바뀌어야죠. 어?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지경인 겁니다. 응? 본질적인 문제는 월드컵 이번에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나갈 것 같은데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 축구협회부터 이 축구적으로만 보면 다른 스포츠 사회적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오늘 축구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